그 내담자 가족이 도박 중독 가족인데 그 가족 중으로 내담자가 왔어요. 근데 우울감이 너무 심해. 그러면 이제 상담자로서 이 내담자의 우울감이 심한데 중독에 관한 문제에 가족의 문제가 같이 이렇게 경합 같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다뤄야 되냐 할 때 당연히 내담자의 우울감을 먼저 다뤄야 되죠. 그러면 이때 이제 상담자로서 고민이 그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도박에 관련된 혹은 뭐 중독에 관련된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죠. 그런 중독 문제도 같이 다루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호소 문제, 그러니까 내가 그 우울감이 너무 심해서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해서 사람들 만날 때도 이 감정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우울감, 이런 것들이 내가 먼저 다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그 도박 가족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동반의존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반의존이라는 게 뭐냐면 마치 다른 사람의 그런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줘야 될 것처럼 느끼고 또 그 감정도 같이 그냥 짊어지면서 서로가 의존돼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절하게 분리되고 그다음에 그 분리되고 또 자기 감정도 분리되고 삶도 분리돼야 되는데 마치 그 가족의 일이 내 일처럼 느껴져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가족의 일을 걱정은 하지만 그건 부모님의 것이지 그건 지가 해야 되는 거지 하고 이거 분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정도가 이거라면 너무 내가 너무 냉정한가? 이건 내가 너무 그러지 않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우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중독 문제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 동반 의존의 상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그 도박 가족들의 상담을 할 경우에는 도박 가족 자신의 그런 우울 문제,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동생이나 뭐 아빠나 가족 중에서 도박에 대한 문제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경제적 문제가 하루아침에 이게 뭐 2억, 어떤 경우는 5억, 7억, 10억 이렇게 도박에 빚을 졌는데 이게 뭐 좋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경제적인 문제는 생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왜냐하면 이게 이자가 나가야 되고 원금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1, 2년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가 번 돈을 이자를 갚고 원금을 갚고 뭐 회생 뭐 절차를 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적어도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사람이 그 도박자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아요. 경제적인 영향 첫 번째.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이 경제적인 것이 제한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막 뭔가를 피자 시켜 먹고 치킨 시켜 먹으면 부모님은 동생은 뭐 가족 다른 사람은 이거 안 먹는데 해 먹어도 되나 하고 가시가 걸릴 거 없고 안 넘어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친다는 거죠. 내가 내 욕구를 뭔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되게 이제 이 분리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럼에도 이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스스로의 우울감들을 이렇게 다루는 게 필요하죠. 그럼 이 우울감을 어떻게 다루냐 그러면 도박이라는 가족들이 나타나는 그 문제는 대부분 오랫동안의 이 우울감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참고 지금까지는 견뎌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큰 스트레스 상황이 터져버리면은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이 어떤가요? 이렇게 드러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황이 오고 우울이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원래 기본적인 우울감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 건드려지면 그것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촉발 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울감이 이제 그 내담자가 도박 가족으로 인해서 촉발되어서 사실은 드러난 거지, 기본적으로 내가 이 우울감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 그럼 이 우울감 왜 생겼냐 그럴 때 이제 게슈탈트로 보게 된다면 내 감정을 내가 적절하게 화도 내고, 아니 왜 동생만 좋아해? 나는 뭐야? 나도 줘. 난 싫어. 화도 내고
내 것도 요구도 하고 이러면서 이 얘기도 하고 화도 내고 이러면서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건강해지고 자기의 욕구를 표현하게 되면서 아는 거예요. 말을 해야지 부모님도 아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한 가족의 구성원에게 집중적으로 특히 아들에게 많은 그런 현상들이 있잖아요. 남아 의존 사상이. 저희 가족도 있었고 많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희 가족은 이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땅이 뭐야 쓰레기지 그냥. 그래서 그냥 거의 뭐 존재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가족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존재가 없으니까 내가 내 욕구를 억압을 하지 싫어, 안 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일들이 있어서 터지니까 이 내담자의 그런 우울이라는 걸 사실 그 도박 가족으로 인해서 생긴 거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내 욕구를 표현하지 못하고 억압되어진 것들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내가 내 욕구를 알아차리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서운하구나. 감정을 알아차려주고. 그래. 내가 화 날만하다. 동생에 대해서. 도박자에 대해서. 내가 쓰려고 하니까 이제 도박이 터져갖고는 지금도 내가 치킨 먹는데 눈치를 봐야 되고, 남편하고 마음대로 뭐 얘기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내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내가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표현하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담자들이. 내가 이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도움이 되냐, 이러죠.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제가 책 초심 상담사를 위한 상담 내비게이션 347쪽에 정서 도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담자들의 대부분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내면화된 내담자가 있어요. 감정을 억압하고 자기한테 끌어가는 내담자가 있고 감정을 표출하고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두 가지 형태의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표출하고 이렇게 억압하고 이런 내담자들에게는 표출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의 감정을 표출하지 안 해봤던 내담자인데 상담 시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감정을 이렇게 이제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표출하기 시작했는데 이 표출한 감정을 처음으로 표출해 보니까 그 당시는 시원해요. 시원한데 집에 돌아가거나 있게 되면은 내가 너무 많이 얘기를 했나? 내가 이 얘기를 이까지 해도 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생길 수도 있고 더 힘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우리 집을 까발렸나? 내가 너무 우리 부모님을 좀 그렇게 얘기했나? 이런 이제 약간의 죄책감이 동반되는 내담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얘기를 바깥으로 안 해봤던 내담자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고 있는 내담자들은 너무 과도한 자기 개방은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적절하게 개방을 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내담자에게 치료적이에요. 처음에 와서 막 쏟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다 들어주는 것이 별로 효과적이지 않는 게 처음에 말을 끊는다고 생각하지만 상담자가 요약을 해주고 이렇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이제 약간 상담자가 질문을 하고 공감을 하는 게 왜 필요하냐면 내담자가 쏟아놓는 걸 약간 거리에 대한 완급 조절을 하는 거예요. 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치료적으로 조금 보유했다가 적절하도록 내도록 해야 돼요. 갑자기 이걸 이제 안 내다가 확 이래갖고는 이걸 이렇게 쏟아버려 버렸어. 그 쏟아서 와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시원했는데 보니까 아이고 이 내 막 5,000원짜리도 있고 뭐 1,000원짜리도 있고 뭐 동전도 있고 뭐 똥도 있고 별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괜찮은데 어떤 경우는 자기 똥이 보여지는 거야. 그래서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다고 여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에 내담자가 개방할 때 첫 시간에 다 과도한 개방을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개방 수위를 높여가는 것이 사실은 치료적이다. 이제 그러려면 상담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영과 공감을 하고 적절하게 요약과 재진술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내담자가 이 감정을 서서히 개방하면서 이제 자기 것들을 찾아가는 게 조금 더 치료적인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또 과도하게 개방하려면 어떤 내담자들은 머리가 아프다 그래 하고 나서.
이제 시원하다고 얘기하는 내담자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머리가 아프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냈던 이야기들을 개방하다 보면 이 몸이 두 가지의 이런 그 형태를 갖고 오네요. 그동안 막 참아야 돼. 네가 참아야 돼. 이러면서 이거를 막 이렇게 막 쪼였잖아. 참아 이래갖고 꼴 오가배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상담에서 받아주고 이러니까 처음이잖아,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이제 얘기가 막 이렇게 쉽게 뚝이 그냥 올라가고 쭉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쭉 나와버리면은 사실은 이제 그 시간에는 후련하지만 돌아가서는 그런 감정들이 이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과 너무 이제 약간 머리가 아프다 이런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치료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그런 개방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도 치료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사실 다루는 것이 우울감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과 접촉이라는 게, 내가 내 감정을 무시했구나. 이런 걸 계속 이제 알아차리면서 미해결을 가져요. 그래서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또 도박자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 죽었던 뭐 친구, 뭐 여러 가지 하고 싶었던 얘기, 내가 내 스스로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게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치료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박자의 중독 문제는 그러다 보면 내담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도박의 문제가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력으로 이야기를 하면 돼요. 이게 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았던 지금의 삶도 사실은 메인이 아니라 사이드로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상담에 와서도 매일 지금 도박자의 얘기를 해. 아니 지금 아버지 도박에 토토를 했는지 동생이 토토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내 이야기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이야기들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아침에 상담이라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또 계속해서 훈련한다면은 이것들은 좋아지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다. 내담자에게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초심 상담사에 대한 내비게이션 책과 다른 영상들을 참조하시면은 또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